안녕하세요. 기정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오는 11월 12일에 실시되는 수능시험의 원서 접수가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실시됩니다. 접수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일로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이 기간에 수능시험의 그 영역이나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준비부터 수능 원서 접수하는 것까지 빠짐없이 잘 준비하셔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상담 진행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자,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모의고사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곳저곳에서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수시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한테 9월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 9월 모의고사 성적이 기준점이 돼서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의 어떤 출발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모의고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 대충 보지 마시고 수능을 보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시험을 보셔야만 보다 더 정확한 그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전이다라고 생각하고 9월 모의고사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입시의 길잡이가 되주시는 진학계 북극성이십니다. 동국대학교 부석여자고등학교 김용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현실, 현재 3학년 내신 성적 다 나왔고요. 모의고 성적도 어느 정도 고정되어 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요.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변화 가능성, 성장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시되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에 가장 적합한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수시 모집 모두 현실을 직시하시고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수시 상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2016학년도 수시 상담은 신청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고3이나 재수생 이런 수험생의 수시 상담은 신청이 마감이 됐지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진학 상담에 대해서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은 9월 15일 이후에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상담 원하는 분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정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하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의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인데요. 글을 잘 쓰지 못하는 편인데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게 좋을까요? 자율형 사립고라 내신이 좋지 않아서 수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불리함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9월 모의고사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네. 예. 모의고사도 지금 얼마 안 남아서요. 예, 학생이 공부를 요즘에 잘 하고 있던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용진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 주실 건데요. 어머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시 원서 접수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 잘해야 될 텐데 어떻게 수시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 내신 평균 등급을 보면요. 국어는 1.77등급, 수학은 2.67등급, 영어는 1.86등급, 과학은 2.18등급.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평균이 2.12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과목의 학기별로 성적을 보면요. 국어는 1학년 때는 2등급이었다가 2학년 2학기부터 1등급으로 올라갔고요. 수학은 1학년 1학기에 1등급이었는데 3학년 1학기에는 2.38등급이 나왔습니다. 조금 떨어졌고요. 네. 영어는 1학년 때는 꾸준하게 1등급이었는데 2학년 1학기하고 3학년 1학기에 2등급을 받았습니다. 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6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국어 A는 100분위 96으로 1등급, 수학 B는 100분위 86으로 2등급, 영어는 100분위 98로 1등급, 화학 1은 100분위 95로 2등급, 생명과학 2는 100분위 88로 2등급이고요. 국영수과의 평균 100분위는 92.6이고요. 등급은 1.5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지난 4월 모의고사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국어는 1등급을 계속 유지했고요. 수학도 역시 2등급 유지, 영어는 또 1등급 유지했습니다. 화학은 화학 1은 2등급을 유지했는데 생명과학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를 보면요. 일단 1, 2학년 때부터 학급에서 환경부 부원과 부장을 했고요. 2학기에는 2학년 2학기에 환경부 차장했습니다. 3학년 1학기에도 역시 학급 환경부 부원을 해서 환경부 역할을 계속하는 거 알 수 있고요. 네. 동아리는 1, 2학년 모두 생물화학 동아리 했고요. 봉사활동은 1학년 29시간, 2학년 19시간, 그리고 방과학교는 1학년 때 88시간을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학생의 수상 내역을 보면요. 상당히 수상 내역이 많습니다. 네. 교회 과학토론 경시대회 1, 2학기 학업성적평가 우상, 학업성적평가 1등급 여러 과목에서 수상을 했고요. 교내 과학독서경시대회, 또 2학년 때 교내 과학경시대회, 과학독서경시대회, 수학경시대회, 학업성적평가 1등급, 소논문 보고서 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지망은요. 1지망이 고려대 식품공학과를 융합형 인재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서강대 자연과학부 생명과학 전공을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3지망은 역시 서강대 자연과학부 생명과학 전공인데요. 서강대 또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주도형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이제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어떤 그 전공 관련 활동이라든가 이제 수상 기록이 좀 눈에 띄는 학생인데요. 자, 김용진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이제 성적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은 평균이 2.12등급입니다. 자연계열 학생이기 때문에 대체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수학 성적이 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일반적인 현상이죠. 왜냐하면 자연계는 이제 수학에 좀 더 자신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등급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1등급이었던 게 2학년 2학기 3.7등급까지 하락했다라는 점은 좀 불리한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어, 영어, 과학, 수학 순으로 성적이 좋습니다. 평균 등급을 과목별로 따져보면요. 자연계열 학생이니까 수학, 과학 성적이 좀 더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국어, 영어 성적은 상당히 좋고요. 특히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에는 내신 성적이 평균 1등급대로 향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이렇게 향상을 했다는 건 우리 학생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대학의 서류 평가할 때도 분명히 반영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2학년 때 생명과학 실험에 관한 심화교과를 이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눈에 띄는 성적인데요. 심화교과니까 과목 내용도 어렵고요. 과목 이수 학생도 아주 소수의 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1학기에는 2등급, 2학기에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상당한 성취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또 생명과학 분야를 좋아하기 때문에 생명과학 원 성적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은 생명과학을 1학년 때 이수했는데 1, 2학기 모두 1등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과학 성적이 조금 낮지만 그래도 생명과학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강점이 있는 학생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과학의 분야에 진학을 했을 때 어떤 전공 적합성, 이런 전공에 대한 희망과 열정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좀 분석해 보고 싶은데요. 모의고사 성적이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보다 좋습니다. 3월에는요 국어, 영어, 수학 모두 1등급 받았고요.
4월에서는 수학이 2등급이고 아까 보시다시피 국어, 영어 모두 1등급 받았습니다. 특히 3월과 4월에서 인상적인 건요. 국어와 영어는 원점수 자체로 만점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우수한 겁니다. 그리고 6월에서도 국어, 영어 1등급 받았고요. 수학 2등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는요. 화학 1과 생명과학 2를 우리 학생이 선택하고 있는데요. 화학 1 같은 경우는 3월에 3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4월에는 2등급, 6월 모의 수능에서 2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2등급인데 이제 또 백분위를 또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4월에는 백분위가 92였는데 6월에 백분위가 95로 올랐어요. 특히 6월은 졸업생까지 포함되는 시험이 이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백분위 따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올랐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학 성적 상승하는 부분 잘 좀 살렸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과학 2 과목을 우리 학생이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모의고 성적이 최상위권 학생이다 보니까 과학 2를 보는데요. 과학 2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이 생명과학 2입니다. 우리 학생도 생명과학 2를 선택했고요. 관련 전공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 2는요. 4월 달부터 응시를 했는데 4월 달에는 1등급, 6월에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6월이 조금 낮아진 걸로 볼 수 있지만 이제 이 생명과학 2는 이 의학 계열 또는 치대, 한의대 이런 쪽을 희망하거나 또는 서울대 최상위권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서울대는 과학 2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생명과학 2를 많이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하는 이 강력한 졸업생 집단과 경쟁을 해서 약간 등급이 밀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 학생이 7월 성적을 받았는데요. 저 어머님 혹시 우리 학생의 7월 모의고사 성적표 보셨나요? 예. 예. 등급이 어떻게 나왔던가요? 그냥 1, 2, 2, 1, 1 그래요. 1, 2, 1은 똑같이 나왔고 예. 과학탐구는 1이 또 나왔네요. 예, 예. 예, 그러면 역시 뭐 화학과 생물 쪽에서 우리 학생의 성적 향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 학생이 정시를 간다면 어느 정도 갈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작년도 결과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해봤을 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고대 식품공학과나 서강대 자연과학부 정도는 6월 모의고사에서 조금만 향상이 된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한 성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우리 학생이 수시 지원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최상위권 대학들은 탐구 영역을 백분위에 따른 보전 점수를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이 작년도 수능이다라고 계산을 하고 보정 점수를 한번 미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수집한 약 4만 명의 학생이 국어 A, 수학 B, 과학 탐구를 응시한 학생이었습니다. 뭐 인문계는 더 많았지만 자연계열 4만 명 중에서 우리 학생이 고려대학교에서는 한 2,000등 정도 나오고요. 서강대에서는 1,880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서강대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비교과도 계속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성적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학년 때부터 매학기 학업 성적 우수상을 한 5과목 정도 받았습니다. 2학년 때도 학업 우수 성적을 했고요. 특히 우리 학생의 과학 관련 수상 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뭐 과학 토론, 과학 경시, 과학 독서 경시 이런 데서 다 수상을 했고요. 특히 2학년 때는 수학 성적도 수학 경시대회 수상 성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약한 게 수학과 과학 내신 성적이 약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경시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내신 성적의 불리한 점 이런 점들을 분명 극복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의 동아리 활동 굉장히 이제 재밌는 현상이 보입니다. 2년 연속 과학 동아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과학 동아리에서 화학과 생물 관련한 아주 많은 실험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평가해 주셨냐면요. 실험 준비 전후에 정리가 아주 충실하다.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한다. 염화 코발트 평행이동 실험에서는 상당히 깊이 있는 지식에 대한 학습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등 어떤 학생의 과학에 대한 열정,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코멘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봤는데요. 봉사활동은 아까 보셨다시피 1학년 29시간, 2학년 19시간입니다. 그러면 총 시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좀 보니까 내용을 쭉 세세히 살펴봤더니요. 우리 학생이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말기암 환자들 계신 곳에서 봉사활동을 2년 동안 꾸준하게 했어요. 그래서 24시간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꾸준한 자발적 봉사활동은 또 인성평가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요즘 또 대학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독서활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독서활동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학생이 독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습니다. 일단 1학년 때는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뭐 거의 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상을 또 책을 읽었고요. 2학년 때도 그렇지만 1학년 때부터 과학책 아주 많이 읽었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각각 과학도서가 한 9권 정도씩 매년. 그러니까 아주 많은 과학도서를 읽었다. 그리고 과학도서도 이제 그 세부 내용을 봤더니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과학의 전 분야를 두루 읽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성적도 비교과도 아주 우수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정시에서 좀 강점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좀 우선순위별로 볼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 제가 화면 보면서 순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전형은 1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모의고 성적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성적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고요. 그 다음 2순위로 학생부 종합전형, 3순위로 논술전형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정시 전형을 1순위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각 전형에 대해서 진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정시 전형을 일단 1순위로 추천한 이유는 아까 제가 그 모의고 성적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 모의고 성적 순위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범위에 있으니까 일단 정시를 지원하면 좀 좋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학생이 자사고를 다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자사고에서 일반고에서만큼 내신 성적 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신 성적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정시 전형이 가장 크죠. 그리고 뭐 모의고 성적 잘 나오니까 정시 성적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7월 달 성적도 지금 올랐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조금만 더 올린다면 어쩌면 목표하는 대학 그 이상의 성적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위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에는 학생부 전형 중에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물론 고려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하나 있어요. 학생부 그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이거는 뭐 학교당 추천 인원의 제한도 있고 또 교과가 80% 들어간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처럼 교과 성적에 좀 불리한 친구들한테는 유리한 전형은 아니죠. 그런데 요즘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거든요. 정성적으로 반영한다. 즉 자기 학교에 들어와서 충분히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어떤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이 우리 학생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전형은 논술 전형입니다. 뭐 자사고 다니기 때문에 내신 불리한 거 당연하고요. 또 그 내신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시 전형 다음이 논술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계 논술 전형은 뭐 서울여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학과 과학 풀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수준의 대학에서 자연계 논술은 과학이 과학 2 교과서에 나온 수준까지도 언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시문이 있기 때문에 꼭 과학 2를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풀이가 가능합니다만은 어쨌든 수학과학 내신이 우리 학생이 조금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안 좋기 때문에 정시 전형보다는 뭐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논술 전형이 1순위나 2순위에 올리기에는 부담스럽고 3순위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이제 그 적합한 전형을 우선순위별로 이제 꼼꼼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의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고려대하고 서강대입니다. 자, 고려대와 서강대의 어떤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고려대학교와 서강대학교 전형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자세히 살펴보시죠. 예, 먼저 고려대 융합형 인재 전형입니다. 식품공학과를 희망하는데요. 5명 모집합니다. 1단계에서 3배수 선발하고요. 1단계는 서류 100% 전형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서류 70%와 면접 30%를 하고요.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이 있습니다. 이계형 등급이 4인데요. 반드시 수학비와 과학 중에 한 개를 포함해야 됩니다.
네. 그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격서 추천서입니다. 서류 평가 요소는요. 고려대학교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가, 기본 역량을 갖추었는가, 융합형 인재 전형이기 때문에 융합형 인재로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 보고요. 전공과 관련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 중요시하고요. 인문학적 글쓰기 활동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은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요. 작년에 고려대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은 2.3등급이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고려대학교가 요구하는 인재상 보겠는데요. 고려대학교 인재상은 5가지입니다. 인격, 민족, 세계, 민주, 전문이라고 해서요. 성실성, 리더십, 전공 적합성, 공선사후 정신, 창의성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수학과학 내신의 부족을 심화학습 경험을 통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서강대 학생부 종합형 보겠는데요. 일반형입니다. 수능 최저학력이 세계영역 등급합 6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서류 100%고요. 면접이 없습니다. 제출 서류, 자기소개서, 추천서 똑같고요. 우리 학생이 지원하려는 서강대학교가 작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었는데 그걸 폐지하고 새로 만든 신설 전형입니다. 그래서 네. 작년 결과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이 전형의 특징은 수능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수능 결과를 보고 서류를 제출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이 되겠습니다. 과학에 대한 심화 경험이 있고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향상이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수시 지원을 앞두고 우리 학생 궁금한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글을 잘 쓰지 못하는 편인데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이 학생들 자기소개서 다 쓰기 힘들어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무슨 글쓰기 능력을 평가한다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그건 아니죠. 대학에서는 학생부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학생부에는 이제 그 선생님이 보신 결과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표현하기 힘들었던 그 전후좌우의 내용, 그리고 학생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솔직하게 쓰면은 모든 대학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문장력에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용기 선생님께서 자소서 작성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우리 학생이 어떤 그 수시 지원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서도 우리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자사고 학생이라서 내신이 조금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그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내신 성적이 자사고 학생들이 다 이제 일반고 학생들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자식이 자사고에 다녀서 우리 학생이 꼭 아니더라도 내신 성적이 낮다면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가장 적은 전형을 찾으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시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신이 그 대학에서 충분히 학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교과의 활동이라든가 비교과 활동 혹은 심화학습의 경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어필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극복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 많은 대학들의 상위권 대학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자사고 학생들도 분명히 합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좀 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좀 불리한 내신 성적을 어떤 심화 학습 경험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역량을 드러낼 수 있다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이제 수능 그 6회 지원 전략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어떤 대학과 또 전형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워낙 이제 그 비교과 활동이 좋고 성적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고려해서 추천 대학을 몇 개 살펴봤습니다. 네. 그 점 화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우리 학생의 희망 전형으로요.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생명공학과에서 7명을 뽑는데요. 서류 100에 1단계 하고요. 2단계 면접 30%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가 2개합 4이고요. 면접에서는 인성 면접 하고요. 연세대 전체 자연계 평균이 1.4등급이었고 2등급 초반까지 합격생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 도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성균관대 또 다른 볼까요? 전형으로요. 성균관대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자연과학 계열로요. 그러니까 광역 단위 모집이죠. 84명이나 뽑습니다. 수능 최저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합격자로서는 1등급 후반대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2등급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성취도가 높은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성균관대 또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성적 향상 포인트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이 전형에서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추천대학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네,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요. 네.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학생이 지금 성적도 모의고사 성적도 더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시에 좀 초점을 맞춰가면서 수시도 오늘 조언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잘 보완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학생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윤상영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 연구원을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 전형,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고려할 점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교과 성적이 부족한 부분은 학업 역량 및 전공과 관련된 심화학습 등의 경험을 강조해서 작성하세요. 자, 우리 학생은 최상위권의 학생인 만큼 시간 관리, 실수 방지, 실전 연습에 초점을 맞춰서 수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전형은 희망대학 외에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 글로벌 인재 전형을 추천합니다.